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엘첼비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엘첼비가 오늘 보니까 주가가 12만원을 찍었어요. 플러스 7.33%. 굉장히 일단 박수 한번 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12만원을 찍는다 그랬죠. 자, 애널들이 지금 15만원을 찍는다고 했는데 제가 12만원을 찍는다. 이것은 지금 250일 최고 12만원. 자, 그리고 나서 이 거래 대금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 3300억 정도 터졌네요. 거래량이 한 280만 주 정도 터졌는데 3300억 정도의 이 거래 대금이 터짐으로써 시총이 지금 15조 5천억에 이 시총은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용은 0.48%인데 이 외국인이 여기서 재밌어요. 외국인이 언제부터 매수세가 들어왔냐면 2023년 12월 달부터 꾸준히 들어왔어요. 한 13% 정도 됐는데 지금 21.39%니까 최소한 8% 이상 10% 가까이 외국인이 계속 사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외국인이 거의 얼마 정도 되냐면 지금 적정 주가가 한 8만 원 정도로 잡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한 8만 원 또는 한 5만 원에서 이 8만 원 사이에 외국인이 이 평균 이 물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동 평균선이 최소한 지금 얼마 정도로 잡고 있냐면 한 94,000원 정도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헤지 펀드에서 보면 멜리니치에서 또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지금 계속 LCLB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거의 뭐 한 5개월 동안 골드만삭스에서는 딱 한 번만 매도가 이루어졌다. 그만큼 이 LCLB의 강력한 힘이 있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3개월 만에 주가를 한 5배 정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 가격들이 개인들은 거의 다 이 8만 원 아래에서 거의 다 매도를 다 쳤죠. 자, 이 차익 실현을 했다는 결론이고 이 8만 원대부터 12만 원대까지는 거의 외국인들이 다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개인들은 상당히 많이 털려 있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주식수가 1억 3천만 주 정도 되고 시총이 15조 정도 되는데 외국인이 21.39% 거의 한 지분이 10% 정도 올라갔다. 그리고 12만 원을 찍었다. 이게 250일 최저가 27,550원이죠. 플러스 331% 정도 상승을 한 거죠. 자, 이 여러 가지 뭐 호재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엘레바 이 테라푸틱스인데 이쪽에서 지금 니보세라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또 엘체립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자, 이것은 이 팀원들도 있지만은 주요 이 리더분들이 어떠한 이 성향을 또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쭉쭉 읽어보면 우리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 이 타일러 와이즈먼이 이 최고 법률 책임자도 있고, 그 다음에 재무 책임자, 이런 다 리더죠. 규제 책임자, 이 규제 책임자가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는 모든 임상 개발을 이정표를 통해 글로벌 개발팀을 이끌고 있다. 여러 국가의 규제 기관과 긴밀한 협력했으며 성공적인 혁신적인 지정 및 가속화된 승인을 감독해왔다. 이 승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거의 한 50개 정도 되는데 그 주마다 법이 다 틀리거든요. 니보세라립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런 주에 대한 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 판매하는데 실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가진금과 또 여러 가지 또 세금 이런 것들을 또 오버 많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굉장히 법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뭐 안에 내용물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리더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 와이즈먼스 서퍽 대학교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취득했으며 매사추세츠 주 변호사에 입학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뭐 천재라고 볼 수가 있죠. 매사추세츠 역에 갈 정도면은. 자, 이렇게 엘라바에서 굉장히 니보사립을 지금 많은 것들을 지금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엘첼비 이 홈페이지에 보면은 엘레바 테라포틱스가 이 미국 뉴저지에 위치해 있네요. 항암 신약 전문 개발 기업으로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난치성 질환에 대한 혁신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판권을 보유한 포족 항암제 니보사라립은 간암 1차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이 뭐 사진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죠. 한 5년 이상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니보세라립. 암에서 신생혈관 형성을 막아 치료하는 항암제로 혈관 내피세포 수용제, 이거 그리고 저분자 억제제로 선택성이 높으면 부작용이 적은 경구용 항암제입니다. 이암 3차 치료제, 임상 3상 단독, 선양량 임상 2상 단독, 간세포암 1차 치료제, 칼레리 주마 병용 등 다양한 임상을 통해 약효와 안전성을 입증하였으며 간세포암 1차 치료제 승인을 목표로 현재 미국 FDA 신약 허가 본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엘첼비가. 자, 엘첼비의 뭐 최근 뉴스를 보면은 이 유상증자 뭐 1,500억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사실 크게 지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유상증자 1,500억을 해서 소액주주한테 문제가 생길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프리캐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LCLB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해서 3,000억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유상증자의 가격대가 32,000원대예요. 근데 지금 주가가 12만 원대니까 이 벌써 시총이 3조 5천억 4조대의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15조단 말이에요. 그또 진양곤 회장의 지분이 한 7, 8%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1조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를 않는다는 거죠. 유상증자라는 게. 기업이 어떠한 특정한 매출액 제품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월등하다는 거죠. 간암치료제 1차 치료제에서 LCLB가 몇 개월 산다 그랬죠? 거의 1년 가까이 산다는 거예요. 21개월. 그 1년을 사는데 지금 건강보험료 적용만 받으면은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매출액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 전에 2조 5천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매출액이 3조 5천억 정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만큼 판매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인구가 계속 지금 80억, 뭐 85억, 90억까지도 간다 그랬어요. 지구에. 그럼 인구가 90억에 장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제는 뭐 성경책에 120세, 140세, 160세까지도 지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닥터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나요? 120세까지도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이 먹거리는 이 반도체와 휴대폰과 이 자동차인데 요 네 번째가 이 제약 바이오예요.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가 이 뭐 전도체나 뭐 그래핀 이런 쪽으로 특수한 이 원소를 가지고 이제 하는 기술인데 요 네 번째가 이 지금 제약 바이오 회사가 지금 우리 코스피가 한 2,200개 정도 상장돼 있고 코스닥이 한 1,800개 정도 상장돼 있잖아요. 한 4,000개 정도 상장이 돼 있는 이 회사에서 뭐 스펙, 뭐 우선주 이런 거 다 빼고 한 2,000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2,000개에서 이 제약 업종이 400개 정도 돼요. 그러면 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게 제약 업종이라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이 어느 정도 인프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메모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요. 다른 이제 체인지를 좀 하는데 약간 삐끄덕하고 있는 건데 곧 잡을 거예요. 이런 거 기술력들이 우리나라 원래 반도체 자체를 잘해요. 그런 쪽에. 그다음에 휴대폰 역시도 우리가 잘하는 휴대폰에 이 부품이 최소한 50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전기 자동차는 부품이 15,000개에서 2만 개 정도, 내연기관차는 한 3만 개, 3만 5천 개 정도. 이 휴대폰 500개 정도 들어가니 잘하고 있다는 휴대폰도. 그다음에 이 세 번째가 가전제품인데 대한민국 가전제품 잘하고 있죠. 그죠? 어느 정도 이 자동차나 이런 것도 이제 기본 이 베이스는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바이오 종목만큼은 아직까지는 큰 게 안 나온다는 거죠. 이 좀 큰 거, 이 영화를 한번 찍어도 1,000만 관객 요즘 터지잖아요. 한 1,500이랑 뭐 관객이 한번 크게 터져줘야 되는데 이 제약 업종에서 이게 안 터진다는 거예요.
그 시총이 얼마 정도 가야 되냐면 최소한 200조 정도는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 이런 건 사실 이거 없어져야 돼요. 그런 거는 이 LCLB가 차라리 시총이 100조는 가야 된다는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 그런 게 왜 있어야 되는지 참 의문점입니다. 뭐 OEM 시스템을 갖춰서 계속 무슨 뭐 삼성 바이오로직에서 무엇을 만듭니까? 건강식품을 만들고 있어요. 아, 그건 좀 아니다. 브랜드 가치가 완전히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진양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건강식품은 완전히 건강식품이고 항암제 치료는 완전히 항암제 치료를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시총이 한 50조, 100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자, 존슨앤존슨 이런 건 뭐 시총이 500조예요. 이 하나로. 제가 계속 저번에 비교를 했듯이 이제는 이 HLB가 최소한 시총이 15조인데 한 100조는 찍어줘야죠. 지금 애널이 15만 원 찍었는데 제가 12만 원을 찍고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 둘, 셋, 3개월 동안 이 고속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고속으로 약간 물론 살짝 조정은 있었어요. 3번, 2번 정도 조정은 있었지만 그래도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었다. 또 헤지펀드 골드만삭스에서 거의 뭐 6개월째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걸 봤을 때는 살짝 조정이 올 가능성도 있다. 일단 10만 원 찍고 다시 여러분들도 개미들이 너무 달라붙었다. 이거 좀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음에 나중에 한 30조, 40조를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시총을 한번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이 지금 랭킹 4위죠. 코스피에. 근데 59조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에 이 특별한 제품이 뭐가 있는지 뭐 제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요. 자, 차라리 셀트리온이 올라가는 게 훨씬 낫죠. 자, 그러면 LCLB가 시총이 15조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자, 랭킹 23위네요. 여기 삼성화재죠, 지금은. 자, 랭킹 23위까지 온다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LCLB가 이 코스피 20손가락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총 20조는 그냥 찍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랭킹 20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죠. 지금 카카오가 23조거든요. 삼성생명이 19위고, 자, 이 19위 안에 정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 코스피 100위에서 20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종목들은 웬만큼 해서는 주가가 잘 이게 조정을 심하게 받지는 않아요. 대부분. 자, 그만큼 탄탄한 이 베이스를 깔고 있다. 이 주주들이 워낙 강하다. 웬만한 이 흔들림이 있어도 잘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호재가 확실하니까. 자, 니보세라립이 앞으로 매출액이 1년에 3조 5천억인데 이 파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LCLB가 지금 10%밖에 그 파이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시총이 15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셀트리온도 지금 시총이 40조인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 이쪽 이건 사실 좀 떨어져야 돼.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셀트리온하고 LCLB가 랭킹으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이 없어요. 지금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 그다음에 랭킹 200위 안에 들어가는 이 종목을 쭉 내려봐도 지금 50위권에 들어왔는데도 2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LCLB가 한번 코스피로 이동을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상증자 또 한번 신청하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통과합니다. 예. 그리고 매출액이 3조 5천억과 영업이익이 한 3조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금 12만 원이죠. 12만 원 찍고 이제 부산까지는 안 갔어요. 지금 대전 찍고 그 다음에 어딜 가냐? 부산, 목적지는 부산이죠. 부산 가면 30만 원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시총이 얼마 정도 가겠습니까? 딱 50조. 여기. 최소한 일단 50조는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 목표는 어디냐? 59조죠. 삼성 바이오로직을 찍을 가능성이, 랭킹 4위까지도 찍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곱하기 한 3 정도 딱 가면 이게 한 40, 50 정도 나온다는 거죠. 자, 지금 월봉 차트를 보면 이게 주가가 너무 좀 올라갔다. 그러니까 좀 잠깐은 이제 조정을 좀 줘야 살짝 조정 주고 올라가고 조정 주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주식이 또 현명한 거죠. 또 이렇게 되다 보면 내년부터는 진양원 회장이 어떠한 이 마인드를 갖고 있냐? 배당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 배당 이 외국인이 지금 배당을 보고 들어와. 이 참. 이 외국인들의 이 성경 지명이 대단한 겁니다. 배당성을 보고 미리미리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21선 일봉 차트 21선을 한번 보면 지금 94,200원이죠. 자, 이 21선이 지금 부지런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냥 뭐 조정 없이 그냥 계속 올라오고 있죠. 거의 한 5만 원대부터 조정 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살짝 이렇게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LCLB가 호재가 5월 16일인가요? 지금 한 두 달도 안 남았죠. 자, 그러면서 거의 뭐 결정은 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면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배당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올 12월 28일이죠. 그럼 몇 개월 안 남았어요. 9개월 뒤에 12월 28일 날 갖고 있으면은 L7B에서 배당을 줄 가능성도 있다. 지금은 아니겠죠, 아마. 자, 내년부터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걸 보는 거죠. 그리고 엘레바 테라푸티틱스 이제 의료죠. 엘레바 의료라는 회사인데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니보세라립을 거의 판권을 다 가지고 있죠. 판권을 이제 FDA 신약 허가만 나오면 여기서 어떻게 이제 이벤트나 여러 가지 이제 판매 마케팅을 하는 게 다 엘레바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유상증자 뭐 등등해서 계열 회사가 한 1,500억 정도 유상증자 이런 유중이 또 나오죠. 이런 거 나오면서 주가가 살짝 조정받았는데 그런 건 사실 의미가 없죠. 오히려 더 호재예요. 과거에 유상증자 하면은 주가가 폭락했는데 지금 유상증자 하면 오히려 주가가 급등해요. 왜? 프리캐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헌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상증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한가 맞는 거죠.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유상증자가 성공하면 그냥 상한가 치는 거예요. 엄청난 현금이 있다는 거죠. 물론 주식수가 늘어나서 식구가 늘어나면 나중에 호재가 있어서 주식이 잘 안 올라간다고는 얘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과거의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갖고 여기서 보면 이 우선주 이런 것도 사실 참 없애버려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왜 있는지 오히려 시총만 복잡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주는 이걸 매수하면 이 주주의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우선주는 유가증권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 사실 자, 그렇기 때문에 LCLB가 내가 보기에는 이 코스피 랭킹 10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정이 온다는 거죠. 조정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늘의 팩트가 뭐냐? 너의 사실이 뭐냐? 포인트는 딱 한마디 좀. 자, 외국인이 5만 원대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 8만 원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거죠. 8만 원에서 12만 원대가 외국인이다. 이제 개인들이 요 사이에 계속 사고 팔고 단타 치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8만 원대부터 12만 원대는 거의 외국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는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 지분이 이 13%, 그럼 여기가 거의 뭐 몇 퍼센트입니까? 11%예요. 그러면은 그 10% 이상은 외국인이 끌어올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끌어올렸다. 10조를 쏟아부었다. 엄청나요. 외국인이 사들인 금액은 10조. 이렇게 신규 개미들이 사들인 건 얼마 안 돼요, 지금.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11조를 시총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LCLB를 좌우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자, 21%면 거의 이 LCLB는 외국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외국인들이 또 좋은 회사는 또 탁탁 사들인다. 자, 그리고 연말에 또 배당성을 보고 지금 매출이 크게 없지만은 한 2, 3년 정도 되면은 엄청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시총이 최소한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면 33조니까 2배는 가네. 이건 24만 원을 또 찍을 가능성이 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조정 언제 주냐? 조정 주지도 않고 올라가고 계속 뭐 1년 내내 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걸 조정 준다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고 약간 숨고르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눌림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또 대한민국 주식의 이 단점이 뭐냐면 한번 내려누를 때 엄청나게 내려누려 인정사정 없이 내려누려. 이거 어떤 특정한 세력이 있다는 뭐 공매도처럼. 그러니까 지금 100조가
개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미국 주식 간다는 거죠. 원래는 이게 정석이에요. LB처럼 이렇게 올렸다 살짝 조정 주고 올리고 올렸다 조정 이렇게 원래 가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3개월이라 그랬지 사실 3년 동안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10%씩 올리든가 아니면 주식을 최대 주주가 주식을 매수해서 소각해 버리든가 그래서 1년에 3%씩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주식을 이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개인들이 외국 가서 주식 안 삽니다. 미국 주식 안 사요. 미국 주식 사면은 이 우리나라가 손실이잖아요. 거래세도 안 나오죠. 여러 가지 세금도 안 나오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갔던 개인들이 다 LCB를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정부가 할 일인데 개뿔 그거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선거 잘하세요. 그리고 좀 한번 머리 나쁘고 이 국회의원 제발 이 3선, 4선, 5선 한 사람들 찍어주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마요네즈밖에 없어요. 자 이런 거 그 사람들 보고 500만 원 주고 주식 투자 한번 해보라 그래요. 당장 법을 바꿔버리죠. 하루아침에 바꿉니다. 그만큼 주식에서 우리 대한민국 주식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LCLB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3년 동안 올라갈 가능성. 3년 동안 얼마까지 찍는다? 30만 원 찍는. 시총이 30조. 자, 오늘부터 목표를 세우는 거죠. LCLB 시총 30조. 코스피 냉키 12. 이제 코스피로 갑니다. 가만 며칠 거래 정지 당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주가는 한 30만 원 찍을 가능성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LCLB 매출액 리보세라님이 파이는 10%만 가져도 3조 5천억이라는 거죠. 엘레바에서 모든 마케팅을 해서 판권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중국에서 이제 항서제약이 지금 로열티를 받고 있죠. LCLB가 중국에서 매출이 높으면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로열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제 엄청나게 항암제 연구 개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 제약회사들이 뭐 뇌에 관련된 이런 어떠한 이 논문 자체도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LCLB는 지금 이 뇌에 대한 어떠한 논문이나 임상에 지금 도전을 하려고 해. 이 진양훈 회장이 나 이 존경스러운 마음이 진짜 넘버 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떠한 제약회사도 하지도 않아요. 그 삼성바이오로직 이런 거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도전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뭐 이상한 건강식품을 만들고 막 이런 걸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이 철퇴를 맞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옛날에 그때 거래 정지 당했어야 되는데 상장 폐지돼 있어야 되는데 한번 살려주죠 정부가. 자 이렇게 지금 이 LCLB 같은 경우에는 뇌 쪽에 어떤 임상만 시작 딱 한다 그러면은 제가 보면 50만 원 가면 돼. 50만. 지금 15년에서 20년 동안 한 번도 연구 개발 해본 적이 없어요. 논문 자체도 없어요.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논문 쪽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LCLB가 거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이제 베이스를 이제 딱 깔아 놓은 다음에 이제 포석을 딱 잡는 거죠. 바둑에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바둑에 이제 기싸움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LCLB가 지금 기싸움을 하려고 이제 많은 유상증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캐시가 있어야 제약회사는 돈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국회의원들 이제 지역구 한 50명만 주고 나머지는 다 뭐 한 250명은 비례대표로 해야 돼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좀 뽑아서 이 진장훈 회장 같은 분들은 이제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한번 나가서 국회의원도 한번 하시고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약 바이오 업종을 좀 키워줘야 돼요. 이쪽에 1년에 한 100조 이상은 쏟아부어야 됩니다. 좀 뭐 어떤 괜찮은 회사들은 뭐 1년에 한 1조씩 정부에서 뭐 무이자로 막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우리나라도 존스처럼 한 500조 정도 시총. 이런 바이오 종 삼성 바이오로직이 50조예요, 지금. 59조, 60조도 안 돼요. 그 외국인 한번 떨어뜨리면 그 급락합니다, 그런 것도. LCLB 이런 게 한 100조 정도는 딱 가줘야 한 랭킹 한 5위 정도는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LCLB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